그날 그 화면만 아니었으면. 이 말, 저는 갱신 시험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운전은 자신 있었는데 손끝이 떨려서 화면을 잘못 누르신 분, 시간 안에 문제를 못 넘겨서 그대로 탈락하신 분들, 그분들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을 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고령 운전자 교육을 전담해온 교통안전 교육 전문가 김동현입니다. 요즘은 단 2번만 불합격해도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가면 되겠지 하다가 후회하십니다. 운전대는 평생 잡아왔지만 이번 갱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끝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광고에서 말하는 비법이 아니라 실제로 합격하신 어르신들이 그대로 따라한 준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갱신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자신 있게 터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면허 갱신은 운전 실력이 아니라 준비가 만든 자신감의 시험이라는 것을요. 혹시 갱신 통보를 이미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숫자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건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올해 75이 넘으셨는데 면허 갱신 통보를 받으시고 며칠 동안 잠을 설치셨어요. 운전은 자신 있는데 기계로 보는 시험이라니 너무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머니. 평소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고 함께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면 앞에 서시더니 손이 덜덜 떨리셨어요. 표지판을 기억하고 누르는 문제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오답을 누르셨죠. 결과는 불합격.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아,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어르신을 가르쳐 온 제가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제대로 준비시켜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매일 저녁 10분씩 터치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확대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빠르게 눌러보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죠. 며칠 지나자 손끝 떨림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셨습니다. 2주 뒤 재시험 날 어머니는 차분하게 화면을 누르시며 전 과정을 마쳤고 합격하셨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오시던 그 웃음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불안함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면허 갱신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전부라는 걸요. 여러분도 이 마음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3가지 관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갱신을 통과하기 위한 3가지 관문. 갱신 시험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3가지입니다. 인지 능력 검사, 교통 안전 시험, 그리고 적성 검사. 이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인지 능력 검사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화면에 표지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걸 기억해서 똑같은 걸 찾아 눌러야 합니다. 방향 감각, 주의력, 공간 기억력, 반응 속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고령자 평균 통과율이 약 65%라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2단계에서 탈락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는 걸 평생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눌러야 하니까 낯선 거예요. 손끝 감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옥천에 사시는 76세 이정수 님도 처음엔 터치 실수로 불합격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표지판은 다 기억하는데 손끝이 떨려서 엉뚱한 곳을 눌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셨겠죠. 그런데 2주 동안 매일 스마트폰으로 터치 연습하시고 두뇌 훈련 앱도 병행하셨대요. 처음에는 앱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손자분이 옆에서 천천히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재시험 보러 가셨는데 이번엔 떨지 않고 차분하게 통과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확대하고 축소하기, 문자 전송하기, 화면 빠르게 터치하기. 이런 걸 매일 10분씩만 연습해 보세요. 손끝이 화면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 덜 떨리거든요. 특히 화면을 정확하게 누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살짝만 빗나가도 오답 처리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중력 훈련도 필요해요. 표지판이 3초만 보였다가 사라지는데 그 짧은 시간의 모양과 색깔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거든요. 카드 뒤집기 게임이나 같은 그림 찾기 같은 걸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2번 연속 불합격하면 면허가 바로 취소돼요. 3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터치 화면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손끝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2번째는 교통안전시험입니다. 이건 필기시험이에요. 운전은 평생 해오셨지만 법규 공부는 또 다른 문제죠. 최근에 개정된 교통법규를 중심으로 70점 이상 맞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를 보면 탈락자의 60%가 법규 변경 사항을 제대로 몰라서 떨어진다고 해요. 특히 스쿨존 관련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속 30km였는데 지금은 더 엄격해졌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거나 속도 위반하면 범칙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런 거 모르시고 시험 보시면 당연히 틀리시죠. 광주에 사시는 77세 김철수님은 5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첫 시험에서 떨어지셨어요. 바뀐 스쿨존 규정을 몰라서였죠. 그분도 처음엔 억울해 하셨대요. 평생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했는데 시험 문제 때문에 떨어지다니. 본인은 법규를 다 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를 보니까 낯선 용어들이 나오고 헷갈리는 보기들이 많았대요. 이후에 교재를 꼼꼼히 공부하시고 변경된 부분에 형광펜 표시까지 하셨어요. 재시험에서 82점으로 당당히 통과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시험 전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재를 미리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규정들, 특히 스쿨존이나 보행자 보호 관련 내용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시는 거예요. 표시만 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면서 보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교육 시간에 졸거나 자리를 이탈하시면 재교육 대상이 되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 교통법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운전 경력만 믿지 마시고 꼭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적성검사입니다. 건강이 곧 합격이에요. 시력, 청력, 혈압, 심전도를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대한안과학회 보고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30% 이상이 초기 백내장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본인은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검사해 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시력이 문제예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시면 그건 백내장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74세 박영수님은 야간 시력 검사에서 탈락하셨어요. 불빛이 퍼져 보이는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검사 결과 백내장이 꽤 진행된 상태였어요. 백내장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도전하셨더니 합격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치료받고 나니까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청력 검사도 중요합니다. 경적 소리나 사이렌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거든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 충분히 주무시고 혈압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야간에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흐릿하게 느껴지시면 갱신 전에 안과 검진부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 도수도 확인하셔야 해요. 올해 아직 안경원 가보지 않으셨다면 갱신 전에 꼭 한번 들르세요. 혹시 요즘 야간 불빛이 번져 보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이 검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문만 제대로 대비하셔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아요. 손끝 연습, 법규 공부, 건강 체크.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갱신과 함께 또 다른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면허 반납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찾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장 확장 본론. 주제 면허 반납,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입니다. 면허 갱신을 준비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차가 정말 필요한가? 그런 고민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은 면허 반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납이라는 말 자체가 좀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포기하는 것 같고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실제로 반납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반납 지원 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요. 울산이나 순천, 강릉은 50만 원 현금을 줍니다. 대구와 광주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지급해요. 부산은 30만 원, 인천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반납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카드로 받으시면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몇 년은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발적 반납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갱신 시험에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결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시험 떨어지고 나서 억울해 하시는 것보다 미리 반납하고 지원금 받으시는 게 훨씬 낫죠. 신청은 간단해요. 거주지 주민센터에 면허증이랑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직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안에 지원금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알아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반납 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차가 발 역할을 했으니까요. 갑자기 차 없이 생활하려니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트 가려고 해도 병원 가려고 해도
일일이 버스 시간 확인하고 환승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대중교통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으시고 택시 바우처 제도도 이용하시면서 생활 패턴이 안정됩니다. 처음 한두 달이 고비예요. 그 시기만 넘기시면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차 걱정도 없고 사고 불안도 없고 기름값 걱정도 없으니까요. 대전에 사시는 72세 최영희님은 작년에 면허를 반납하셨는데 처음 3개월은 정말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요즘은 버스 타는 게 재미있다고 하세요. 창밖 구경도 하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게 또 나름의 즐거움이래요. 차 몰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니까 주변 풍경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주 1회 정도 외출 계획을 세워서 버스나 지하철 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스마트폰에 버스 도착 시간 알려주는 앱 깔아두시면 더 편해요. 요즘은 그런 앱들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혹시 버스나 지하철 타본 지 오래되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가볍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 합치면 연간 200만 원 이상 나가요.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주차비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죠. 반납하시면 그 돈이 고스란히 절약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취미활동도 하시고 손주 용돈도 주시고 새로운 행복을 계획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기름값만 10만 원이라고 쳐도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월 8만 원이면 1년에 96만 원이고요. 여기에 세금이랑 정비비 더하면 금방 200만 원 넘습니다. 이 돈을 다른 데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주도 여행도 가시고 건강식품도 사시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으시고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반납 후 교통카드나 교통비 지원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택시 바우처도 신청하셔야 해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절약한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반납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예요. 자녀분들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어르신이 고집 부리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안전과 편안함입니다. 주변 반응보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우선이에요. 자녀분들이 반납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말리는데 무리하게 갱신하시다가 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솔직하게 대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외출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병원 갈 때는 택시 바우처 쓰고 장 볼 때는 자녀가 주말에 도와주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이렇게 대체 이동 수단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막막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배달 서비스도 잘 되어 있잖아요. 장 보는 것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혹시 가족과 반납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하셨다면 한번 대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도전의 가능성입니다. 반납했다고 해서 평생 면허를 못 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험을 다시 봐야 하긴 하지만 절차상 제약은 없어요.
실제로 반납 후 몇 년 지나서 건강이 좋아져서 다시 면허 따신 분들도 계십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 실제로 80대에 면허를 다시 따신 분들도 계십니다. 포기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 받고 시력 좋아지신 분이 다시 면허 따신 경우도 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반납할 때는 아쉬웠는데 다시 딸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혹시 나중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반납도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갱신을 선택하시든 반납을 선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장 마무리. 주제 준비한 사람은 통과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한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면허 갱신은 운전 실력이 아니라 준비가 결정합니다. 터치 연습을 게을리하면 손끝이 떨리고 법규 공부를 미루면 낯선 문제 앞에서 머리가 하얘집니다. 시력 검사를 미루면 작은 글씨 하나가 합격을 가릅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한 분들은 한 번에 합격하고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연속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없어요. 그동안 평생 운전대를 잡아왔던 자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답답함, 자녀한테 손 벌려야 하는 미안함, 그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차분하게 화면을 누르고 법규 문제를 자신 있게 풀고 시력 검사도 무난히 통과합니다. 합격증 받아들고 나오는 그 기분 정말 뿌듯하거든요. 아,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면허를 지키는 건 운전 실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 10분 손끝 훈련, 잠들기 전 법규 한 줄 읽기, 그리고 몸의 신호를 살피는 건강 관리.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준비가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 시험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갱신이 부담스럽다면 반납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라 현명함의 선택이에요. 지원금도 받고 교통비도 절약하고 사고 불안도 덜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건강 회복되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75세 운전자를 위한 VR 시뮬레이션 평가 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 화면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갱신을 선택하시든 반납을 선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갱신을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반납을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